안녕하세요. 봉급쟁이 투자 친구들의 호랭이 아빠입니다. 드디어 북일의 힐스테이트가 분양을 합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분양한다는 말은 굉장히 많았는데 밀리더니 드디어 분양을 합니다. 오늘 모델하우스 오픈을 했고요. 기다린 사람들이 많았던 만큼 엄청나게 줄을 섰다고 합니다. 금요일인데도 말이죠. 모델하우스 가서 직접 구경하는 거,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입주자 공고문을 읽어보는 거예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청약 관련돼서 정답은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 블로그나 또 누가 카더라 이런 거를 많이 믿는데요.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읽어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이러이러하더라 말을 믿고 청약을 했다가 부적격 당첨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읽어봐야 합니다. 저와 함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 깨알 같은 글자들 보면 사실 읽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기죠. 그래도 읽으셔야만 합니다. 저랑 같이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 가장 먼저 봐야 할 게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북일의 힐스테이트는 19년 3월 29일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무주택 기간, 또 청약 가입일, 혹은 재당첨 제한 기간 이런 것들이 모두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북일의 힐스테이트는 투기 과열 지역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2017년 3월 28일 날 청약 통장을 가입을 했다면 19년 3월 29일까지 만 2년이 넘었죠. 그래서 청약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또 한 분은 2017년 4월 1일 날 청약을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분은 만 2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을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청약을 할 때 모든 날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본 아파트는 경기도 하남시에 분양을 하고 이곳은 과밀 억제권역이며 투기 과열 지역, 청약 과열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공택지이고 분양가 상한제이고 또 민영 아파트라는 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규제가 들어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되죠. 과밀 억제권역, 투기 과열 지역, 또 청약 과열 지역, 이름만 들어도 뭔가 규제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자, 이런 것들은 뒤에서 또 규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있으니까 뒤쪽에서 규제 관련돼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청약을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적혀져 있는데요.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하남시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일반 공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20%를 공급하고 거기에서 또 남은 50%는 수도권에 거주한 자들에게 공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남시에 거주하신 분, 하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이 가장 유리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또 쭉 내려가서 확인해 볼게요. 이 중요한 날짜가 나오네요. 2018년 12월 11일 113 대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작년 11월 3일 날 나온 부동산 대책인데요. 11월 3일 날 발표는 됐지만 12월 1일 날 부동산 관련된 조례가 바뀌면서
이날 이후에 적용이 되는 것들인데요. 여기에 부양가족 관련된 규제가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3년 이상 집계 존속과 같이 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했는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살더라도 3년 이상 같이 살더라도 그분들이 주택이 없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 공급되는지, 우선 공급되는지 또 확인을 해보면 북일의 힐스테이트는 모든 세대가 전용 8호제곱미터 초과입니다. 8호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일반 공급 세대의 50%를 가점제로 공급을 하고 또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또 날짜가 나오죠. 2018년 12월 11일 즉 113 대책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50%를 가점제로 먼저 공급을 하고 또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을 하는데 이 중에서도 75%는 무주택자들한테 우선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추첨제 중에서 75%는 무주택자들에게 먼저 공급을 하고 나머지 25%는 이 75%를 먼저 무주택자들에게 공급을 하고 나머지 25%의 주택을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들한테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 무주택자들은 75%를 먼저 공급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떨어진 사람들과 또 1주택을 소유한 자들을 합쳐서 남은 25%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무주택자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주는 거죠. 사실 1주택자들이 여기에 당첨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노려는 봐야죠. 그리고 해당 아파트는 투기과열지역 그리고 청약과열지역이기 때문에 1주택 접수 시에 무주택자는 가점제로 1주택 소유한 자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이거는 아파트 투유에서 할 때 둘을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더 볼게요. 자,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그리고 그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로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에 5년 이내에 다른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면 1순위 청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추가로 최근에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도 같이 재당첨 제한이 적용이 되는데요. 최초 관리 처분 계획 및 사업 계획 승인 인가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최근에 재개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입주권이 됐다, 입주권으로 바뀌었다 라고 했을 때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 아파트에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혹은 또 다른 곳에서 주택 가점제로 당첨된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로 당첨이 안 됩니다. 앞에는 재당첨 제한이었고요. 뒤에는 가점제로 제한될 때는 2년간에 해당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규제 때문에 또 적용되는 전매 제한 기간이 있어요.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8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실제로 투자로 이곳을 산다고 하면 8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보다는 실거주를 하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또 113 작년에 나온 113 규제 때문에 적혀있는 내용인데요.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북일의 힐스테이트를 당첨이 됐다 라고 하면 입주할 때 6개월 이내에 기존에 있던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분을 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만약에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하남시는 투기과열 지역이기 때문에 LTV, DTI가 모두 대출이 제한이 됩니다. 중도금은 대출이 가능한데요. 이 중도금 대출할 때
LTV, DTI를 모두 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LTV, DTI가 초과를 하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거고요. 그냥 현금으로 다 중도금을 치르면 문제는 없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된 자는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구에서 1년 동안 청약을 못하고요. 수도권 외에는 6개월, 그리고 위쪽 지역에는 3개월이 지나야 청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적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과연 이 아파트가 얼마에 분양하는가 인데요. 102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제곱미터는 공급 면적은 130제곱미터이고요. 약 평으로 따지면 39평 정도 되겠네요. 분양가는 기준층으로 했을 때 7억 2,670만원이 분양가입니다. 평당가로 하면 1,840만원 정도 되겠네요. 1,840만원 정도가 분양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가격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시는데요. 분양가가 7억 2,600만원이다. 와, 주변 대비 싸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주변 아파트는 이미 등기,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이자, 이것들이 모두 반영된 가격이에요. 그래서 주변 아파트와 시세 비교를 하려면 등기비와 중도금 대출이자, 그리고 추가로 발코니 확장비를 같이 넣어서 계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제가 미리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이따가 가격 비교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여건도 꼭 보셔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적혀져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 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 수에는 제외된다. 좀 어렵죠?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근데 그 부모님께서 주택을 갖고 계신다 라고 했을 때 무주택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부양가족 수에는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작년 113 그 대책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분은 부양가족수에서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가지고 부적격자가 되지 않도록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게 언제 입주하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입주 예정일은 2021년 5월입니다. 향후 일정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긴 하는데 대부분 이 날짜에 맞춰서 입주를 하더라고요. 네, 청약하실 때 미리 현금을 준비해 놓으셔야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북일의 힐스테이트는 계약금이 20%가 필요합니다. 즉 분양가의 20%, 약 한 1억 4천, 1억 5천 정도 되는 돈이 현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이 있어야 청약하고 계약하는데 무리가 없으실 거고요. 나머지의 분양 금액은 모두 중도금 대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은 분양가의 20%를 미리 준비하고 계시면 됩니다. 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있는데요.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의 발코니 확장 금액은 2,253만 200원입니다.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로 공급되는 세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면적은 130 정도고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쓰는 평으로 나누면 39.4평입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7억 2,670만원이고 이것을 평당가로 하면은 약 1,840만원 정도입니다. 확장비는 2,025만원이고요. 중도금 이자는 모두 계산을 해보니까 한 2,240만원 정도였습니다. 등기비는 약 1,740만원 정도로 계산이 되네요. 이것을 다 합치면 이 아파트의 시세는 7억 8,680만원, 약 평당가로 따지면 1,997만원 정도입니다. 약 2천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이제 북일의 힐스테이트가 주변 시세 대비해서 얼마나 경쟁력 있는지, 가격으로 얼만큼 경쟁력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고 계신 지도는 북일의
북위례가 아니라 위례 중심가 쪽 지도이고요. 이 중에서 대장 아파트격으로 불리는 위례 자이나 위례 푸르지오 또 위례 호반베르디움에 대한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례 자이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평형이 낮은 금액으로는 11억 2천만원, 네, 로얄동 같은 경우에는 매가가 약 한 12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위례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매가가 11억 3천만원, 바로 위에 있는 호반베르디움은 시세가 약 한 10억 정도 되네요. 중심지하고 약간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중심지보다 약 한 3억 정도의 차이는 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8년간 전매 제한이 걸리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실거주 하실 분들이, 그 중에서도 좀 가점이 높은 분들이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약하시는 분들은 입주자 공고문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꼭 청약 당첨되셔서 내 집 마련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봉급쟁이 투자 친구들과 투자 공부를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북위례 힐스테이트에 당첨되고 싶은 분들도 꼭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